저는 오늘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 사연을 작성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제 할 도리만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동안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가 워낙 얇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쉽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이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신우와 시모에게 매번 안 좋은 말들을 듣는데 옆에 있던 제가 상처받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언행이 너무 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시동생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우가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선 저에게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동서와 과일을 깎으면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똑같은 사람이고 한 식구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동서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허락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했으면 동서도 이런 힘든 상황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동서라 재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방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우리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받아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5살이나 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오빠가 하도 좋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솔직히 이 결혼 이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새언니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큰오빠가 하도 새언니를 감싸고 도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상실했나 봐. 이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엄마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지? 자기 마누라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인지 살필 생각도 없는 거지? 어느 누가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 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너한테도 생기면 조금도 고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됐으면 어머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만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재 씨한테 더 잘할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 재수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야지. 형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눈치 보랴, 우리 가족 눈치 보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생각으로 재수 씨 선택한 거 아니었어? 책임 없는 행동할 생각이면 당장 때려치워. 너는 아직 결혼 생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동생의 묻히기만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동서한테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두 모녀가 동서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거기에 더해 동서의 아이는 아예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아이는 그래도 시동생이 아빠라고 인정했는지 따라다니는데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묻히기만 모습들을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모든 상황들이 눈에 환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동서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생활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눈앞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나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 몰랐었거든. 동서는 큰 아픔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 보고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 만약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서 갈 길 가는 게 방법이야.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할 때 한결같았고 제 아이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이와 함께 결혼하면 이번에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 선택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길 바랬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드네요. 형님,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동서도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과 시모와 신우가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동서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 중에서 저에게 처음 꺼내는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결혼 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한 거에 대해 가족들이 전부 알아야 동서에게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동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잠깐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시모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걸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 며칠 전에도 전 남편 만나고 왔었다며? 내 아들이 그러던데 애 핑계로 전 남편과 만났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던 거와 이 사람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설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럼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빠져서 술 한두 잔씩 걸치다 보면 분위기 타서 호텔에 갔었겠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전 남편을 잠깐 만났던 건 양육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서 돈 문제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저녁 늦게 돼서야 들어온 건 친정집에 잠깐 들린 것뿐인데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말로는 양육비 때문에 만났다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양육비 문제로 꼭 직접 만나야만 했어? 전화통화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나랑 결혼했는데 전 남편 만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도 그 전까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런 기분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어.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습에 남편은 혀를 차며 화를 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 거 힘겹게 참아내면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신우는 제가 시동생을 노려보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불행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려고 서방님을 선택했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방님의 아이지 전 남편의 아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동서는 애가 있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2번의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고요. 힘들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서방님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전 남편과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안 줘서 직접 만나러 갔다고?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도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겠지.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양육비 그동안 밀린 거 받아내 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이는 자기 아빠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얼굴조차 안 보려 하는데 그럼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잖아요. 민재 씨한테 경제적인 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회사로 찾아가 더 악착같이 받아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당에 이 집 구석에 붙어있을 필요 있겠어요?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밝혀졌을 땐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알겠어?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불만들과 서러웠던 걸 전부 다 쏟아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갈라서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듯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얼굴을 붉혔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동생에게 이혼하는 게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남의 자식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라 걸리면 위자료 청구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하는 거라는 억지스러운 말들로 시동생에게 동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우게 만들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시모는 잘못도 없는 막내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모는 밖으로 나가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서로 등 돌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끔 얼굴도 봤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답답해했어요. 동서는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왜 동서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너 동생 갈구러 온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저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소리치며 뛰쳐나갔잖아. 쟤도 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온 줄 알아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이건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이혼을 해주던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너 재수씨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안 할 생각인 거지? 친자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 잘 알고 있네. 엄마가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친자식이면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 왕창 뜯어내겠대. 그전까진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진짜가 확인되면 그때 잘해주면 되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친자로 밝혀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가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혼하세요. 동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너 그렇게 한가하니? 네 애들이나 잘 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결정할 거다. 시모와 시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된 동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시동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이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 같아 동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 예상대로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동서가 받는 상처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을 상대해 몇 달간 법적 싸움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며 잠깐 시댁에 와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전화통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직접 얼굴 보길 원해서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에 만삭이 된 동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땐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동서와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뒤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은 뒤 동서를 왜 시댁에 불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오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야 좋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애는 김장을 안 해봤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혼 핑계로 내 집에 불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김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작은 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김장 한번 안 해보고 이혼 도장 찍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지금 만삭인 동서한테 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곧 출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김장하다 진통 오면 출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양수 터져도 그게 걱정 없다.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양수 터져서 늦게 병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작은 애 이제 막 도착했네.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서 정신없으니까 너도 올 거면 최대한 빨리 와서 도와주거라. 시동생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던 건 시모가 김장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이혼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던 거였죠.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마당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동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당한 동서가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제 몸으로 감쌌는데, 시모는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시모를 따라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동서에게 담으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졸년들끼리 잘들 논다면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동서는 산통이 오기 시작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 모녀의 다리를 잡아 사정없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아버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절여져 있던 김장김치를 양손에 들고 시모와 신우에게 쉬지 않고 던졌어요. 시모는 힘겹게 절여놓은 김치를 던졌다고 분노했고, 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길래 옆에 있던 양념 속 재료를 바가지로 퍼서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김장김치 양념을 눈에 정타로 맞아 괴로웠는지 바닥을 뒹굴었고, 신우는 시모가 당한 걸 보고 화가 났는지 똑같이 저에게 달려들길래 빨간 소쿠리로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시동생을 보지 못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그대로 뺨을 맞았고, 귀가 멍할 정도로 어지러웠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사정없이 시동생의 다리 사이를 올려쳐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놀리지도 말라며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뒹굴고 있는 시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쉬지 않고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사이 동서가 산통으로 괴로워하길래 서둘러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동서를 부축했고,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마당을 보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 동서를 차에 올려 태운 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동서는 김장김치를 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모와 신우가 막무가내로 가방을 뺏은 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달려들었고, 발길질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 제가 도착한 거였죠. 다행히 동서는 산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 발길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좀 더 힘껏 올려칠 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동서는 시동생과 두 모녀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시 밟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시동생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실에 불쑥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의 친자 검사부터 확인해 보자며 떨어진 모발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던 동선의 가족분들이 산후조리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산후조리실에서 내쫓겼어요. 동선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걸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선은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부부만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 도와달라며 저에게까지 찾아와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자 확인이 되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선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의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보인 행실들이 아이의 친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받아 이혼 성립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인 걸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것 같네요. 동서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식음 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시금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환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정리?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전 시댁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저에게는 평생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릴 만큼 너무 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던 그날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저를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남편도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사에게 몸이 좀 피곤해서 혈변한 것뿐이라며 몸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장암 말기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사가 오진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며 분명 몸에 통증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피곤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진통제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경과가 많이 지난 상태로 온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은 동공의 눈빛이 풀린 상태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내색을 안 하던 남편이었던 터라 전혀 알 수 없었던 대장암은 저희 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아프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시모는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대장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아들 재산 네가 전부 다 가로채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만 관심 가져도 알 수 있는 거고 강제로라도 병원을 데려가 봤어야지. 제가 아픈 건데 왜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 몸은 제가 신경 써야죠. 이 사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그동안 오지 않았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을 계속 안 좋게 몰아가면 저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싶지 마음 불편하게 눈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라서 나중에 다시 시간 내서 올게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시부모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 시댁을 가긴 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서 그날 이후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식당을 몇 개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체인점도 몇 개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됐었고 집안의 가장이기도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제가 한번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 제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가 않아 시댁 모임 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던 거였어요. 최대한 좋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텐데 시모가 자기 아들 돈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제 머리채까지 잡아버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죠.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벌써 치가 떨릴 정도로 질려버린 터라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고 그렇게 얼굴을 안 보며 살아오는 동안 5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어 했었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만 없었더라도 평생 살면서 얼굴 안 보며 살았을 텐데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풀고 싶어 해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게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만 붉히고 시댁을 나와서 그런지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시간 동안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원했지만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장암 말기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받으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줘야만 했고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시모가 저를 보며 떡하니 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단둘이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시모와의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저와 진지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와 시모는 한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시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시모의 눈빛을 바라보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니? 빨리 확인해봐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가 일단 서류의 내용을 봐야 대화를 이어갈 거 아니니? 내가 직접 열어서 확인시켜주마. 서류 안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니? 둘이 이혼하라는 서류잖아. 내 아들이 잘못되면 모든 재산 전부 너한테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 아들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이 옆에서 함께 보내줄 테니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만 내 아들 곁에서 물러나라. 그이가 세상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오니까 그게 배 아파서 지금 상황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살면서 뭘 해줬는데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흥청망청 쓰기만 했지. 식당 일 한번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똑같이 돈만 뺏어 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 참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모습 전부 다 지켜봤었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한 번 더 해주고 식당 일 좀 도와주세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에 손을 못 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5년간 얼굴 안 봤다고?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앞에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잘 알죠. 그 사람 돈만 빨아먹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계모잖아요. 친엄마였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있었어요? 말로만 엄마인 척 하지 말고 엄마 역할 좀 제대로 하고 말하세요. 내가 그동안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렸을 적부터 어버 키웠어.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왔었을 것 같아?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온 만큼에 대한 대가는 아직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 시부는 시모와 오래전에 재혼을 했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꽤 힘들었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성공해서 그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바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결국 연락까지 끊었던 건데 5년 만에 남편이 암에 걸려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다시 좋게 풀자고 했는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이 눈 감기 전에 무조건 이혼하라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일그러진 얼굴로 바라보더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화를 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남편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는데 제가 굳이 시모에게 쩔쩔맬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네요. 시모가 인기척도 없이 제 뒤로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는 시모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화를 냈지만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동안 시모에게 쌓였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컸기 때문에 이때가 제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힘으로 밀린 시모는 당황했는지 손을 풀었지만 저는 이번 아니면 2번 다시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시모와 저는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붙잡는 바람에 남편과 약속했던 시간을 잊어버려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한 거였죠. 남편한테는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출발한다며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만 성격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한 성격 하거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내 머리채 잡는 순간 더 이상 어머니 대접은 고사하고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드리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머리채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보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혼자 내 아들의 재산을 먹으려 하니까 그런 모습이 괘씸해서 머리채를 잡았으면 나한테 용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의 상황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이가 힘들게 모은 재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친모도 아니고 계모 주제에 어디서 그 사람 재산에 탐을 내?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도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져서 그런지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냈는데 솔직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남편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직원들은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저에겐 항상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켜 주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최대한 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병원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담당 의사는 남편이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의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시모만 아니었어도 남편 옆에 붙어 있었을 시간인데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 문 앞에서 오열을 하며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지석아, 엄마 왔다. 여보,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내 아들이 마지막일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왜 숨을 거두고 나서야 연락을 한 거야? 너 내 아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지? 확실하게 사망신고 받아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돈에 눈이 먼 여자가 확실한가 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오빠가 숨통이 붙어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봐봐. 나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었는데 감히 내 허락 없이 장례까지 시작해? 다들 정말 웃기시네. 내가 왜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 보면 뭐해요. 어차피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도 없잖아요. 세상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마지막 순간 마음 편히 보내주고 싶어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건데 나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며 남편의 안치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98억짜리 사옥을 넘기라며 자기 아들 거 돌려내라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장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 명의로 된 사옥을 달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난리치는 시모 행동이 저를 또 욱하게 만들었고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신우까지 저에게 달려들어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장례식장 안에서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안치실에서 달려나온 장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 또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급하게 안치실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가 남편의 입안에 있던 금이빨을 제거하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염습 작업할 때 금이빨의 경우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몰래 가져간다고 이분께서 직접 뽑아간다는데 이게 고인의 아버지로서 할 짓입니까? 벤치는 또 어디서 났는지 안치실에 들어올 때 이미 한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장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내 자식 금이빨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팔아먹겠다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저리 좀 비켜보라니까. 아직 어금니 쪽에 3개나 남아있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이빨 팔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펜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치실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왜? 네가 금이빨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얘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여보, 거기 있는 거 마저 빼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소송 걸읍시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세연이가 몽땅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고 말고 차라리 장례식도 우리가 치르는 게 좋겠어. 부의금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세연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다들 나가세요. 아빠, 오빠 몸에서 돈 되는 게 금이빨밖에 없어? 시부의 충격적인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의 손에 들고 있던 펜치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쥐어져 있던 남편의 이를 돌려달라며 빼앗으려 하자 시부는 자기 아들 몸에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거라면서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넘어진 저를 안치실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온몸으로 남편을 건들지 못하게 막아서자 시부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네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오열을 하며 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이 떠진 남편의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을 뜬 남편과 눈이 마주친 시부는 온몸이 굳어버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금이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살려달라며 안치실에서 도망을 쳤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급하게 안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그림자도 안 비쳤네요. 남편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움직인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무서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몸을 떨게 만들거나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길래 민원이 들어올까봐 열어주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98억 4억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문을 닫으려는 순간 법대로 하겠다면서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던 것뿐이고 이건 재산 관련 문제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어찌됐든 너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여긴 왜 찾아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진행하세요. 저도 법대로 할게요. 저는 그 사람이 읽어낸 재산을 순순히 넘겨줄 순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무작정 찾아와서 4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네 드릴게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4억을 나한테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만 탐하려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강하게 나왔고 시모는 저에게 후회하지 말라며 시부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이후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모가 다녀간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면서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클렉슨을 울리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이들과 옆으로 피했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건 시부모와 신우였어요. 하마터면 저와 아이들이 크게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 인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며 긴장을 늦추다간 남편 곁으로 따라가게 될 거라면서 저희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방금 한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아이들 앞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시모를 피해 아이들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한테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부모와 저는 신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신우에게 급하게 달려갔는데 내리막길에서 급하게 내려가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와 신우는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워낙 빨리 내려가는 차량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무조건 몸으로 막으려 했던 시부모와 신우는 내려오는 차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3명 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부의 차량이 세 가족을 밀어버린 뒤 멈추게 되자 시민들이 급하게 차를 뒤로 밀어 그 인간들을 구해줬는데 시부와 신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시부와 신우는 숨을 거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와 아이들을 향해 차로 돌진했었고 저희 가족의 신변을 위협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제 신발을 붙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국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됐지만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와 신우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죄를 짓곤 살아갈 수 없다더니 그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아이들과 저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인간들의 욕심이 부른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